안녕하세요. 과학멘토입니다. A.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621번.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자고요. 기억. 발열 반응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방출하는 게 맞죠. 발열 반응은 방출하는 반응이다. 맞는 표현.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위의 온도가 낮아진다. 이것도 맞죠. 흡열이라는 거는 반응물이 있으면 열을 흡수한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주변이라 그러지, 주위는 당연히 열을 뺏겼으니까 온도가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흡열 반응을 이용해서 냉찜질 주머니를 만들 수 있겠죠. 왜냐면 주위의 온도가 내려가니까 주변은 시원한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가능하다. 따라서 기읍과 니은과 티귿이 답이 되죠. 답은 5번입니다. 622번. 다음은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현상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기읍. 뷰테인을 태우잖아. 그지? 연소 반응. 태우면 뜨겁죠? 발열 반응. 그래서 발열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철가루와 산소가 반응해서 손난로가 뜨거워진다잖아.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죠. 뜨거워진다니까 발열 반응이고. 티귿. 물이 증발하죠. 기화하면서 주위가 시원해지잖아. 주위가 시원해진다. 흡열 반응이야. 다 풀었죠? 기읍과 디귿 중 발열 반응 두 가지 맞고요. 자, 니은. 기읍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위의 온도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열을 방출하니까 뜨거워질 거 아니겠냐는 거지. 디귿. 흡열 반응은 생성물의 에너지 합이 반응물의 에너지 합보다 작다. 에너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죠. 이 올라가는 게 흡열 반응이지. 에너지 그래프. 이만큼 열을 흡수해서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잖아. 왼쪽에 있는 게 반응물이고요. 오른쪽에 생성물이니까 당연히 생성물의 에너지 레벨이 높은 거잖아. 그래서 틀렸죠. 생성물의 에너지 합이 반응물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틀린 표현.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죠. 623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 찾으라는 거잖아.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려면 발열 반응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기읍. 물이 얼음으로 응고된대. 응고된다는 거는 응고열을 방출하죠. 응고열을 방출하는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다. 발열하는 상태 변화겠지.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철을 공기 중에 보관하면 녹이 생긴다. 산소가 붙는 산화 반응은 전부 발열이에요. 맞습니다. 산소가 붙는다는 거는 안정해지기 위해서 붙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이 내려가거든. 그래서 방출한다, 에너지를, 열을.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디귿. 자,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발생한다. 전기 분해한다는 거는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 물이 열을 흡수해야지 쪼개진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흡열 반응이야. 이게 좀 헷갈리죠? 틀렸다. 따라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624번. 자, 에너지 레벨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가를 보면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잖아. 이만큼 열을 뭐 했다? 열을 방출한 그림이죠. 그 발열 반응 그림이고요. 나는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어. 열을 뭐 했다? 흡수했다. 됐죠? 그래서 옳은 걸 찾는 거죠. 기은. 나는 열을 흡수하는 반응 맞고요. 니은 중화 반응은 무슨 반응이야? 당연히 중화열이 발생하잖아.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죠. 발열 반응이야. 그러니까 모양이 가와 같은 게 맞죠. 디귿. 금속과 산의 반응은 어떤 그래프겠니? 금속과 산의 반응 대충 볼까? 금속 마그네슘이 있는데 산, 염산과 반응하면 뭐가 나오지? 수소 기체가 나올 거 아니겠니? 그러면 이건 용액이거든.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 수소 이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을 것인데 수소 분자가 되면 이 이온들이 붙어버리지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붙으면 안정해지거든. 그래서 안정해지는 거야. 분자가 되면서 뭐 한다고? 안정해진다고. 안정해진다고. 그래서 발열 반응인 거야. 발열. 안정해진다는 건 에너지가 내려간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에너지 레벨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안정해진다.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틀렸죠. 가와 같은 그래프가 나와야 돼. 이건 좀 어렵죠. 해석하기가. 이렇게. 외우는 게 좋겠다. 화학원 과정에서는 그냥 단순 암기해서 이거는 화학 툴로 가야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거라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죠. 답 3번입니다. 625번. 그림과 같이 염산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아연을 넣었답니다. 아연 금속과 염산이 반응해서 뭐가 나오는 거야?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고요. 방금 또 말씀드렸지만 수소 이온들이 수소 분자로 되면서 안정해진다. 붙으면서 안정해진다. 에너지가 내려간다는 이야기거든. 안정해다는 거는. 그래서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야.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자, 반응을 하게 되면 뭐가 없어지는 거야? 수소 이온이 점점 없어지는 거잖아. 산성이 약해지는 거니까 pH는 당연히 증가해야 되겠네. 틀렸어. 디귿. 수증기가 액체의 물로 되는 거는 액화지, 액화. 액화는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야. 그래서 액화열 방출이잖아요. 그래서 열 출입이 같죠. 둘 다 발열인 거니까. 따라서 기읍과 디귿만 답이 돼요. 답은 3번입니다. 626번. 다음은 냉각 팩에 관한 실험이고요. 자, 물이 든 밀봉된 비닐봉지와 질산 암모늄을 준비했죠. 일단은 막 반응했대요. 넣어가지고. 중요한 거는 비닐봉지를 터뜨리면 이놈이 녹으면서 비닐봉지가 차가워진다잖아. 주변이 차가워진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반응하면서 뭘 했다? 열을 흡수했다는 이야기죠. 열을 흡수했다. 흡열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그럼 탄산, 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반응. 열분해라는 거는 열을 흡수해야 분해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열분해잖아. 열을 흡수해야 분해하는 거죠. 식을 한번 써볼까요? NaHCO3 이게 쪼개진다고 열을 가한다고 이게 열을 가했다는 뜻이고요. 그럼 뭐가 생기는 거야? 물 생기고 CO2 생기고 그 다음에 탄산 나트륨이 생긴다는 건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은 열을 가한 거니까 이것도 흡열 반응인 거지. 흡열. 그래서 맞는 거야. 같은 방향이잖아. 자, 이 반응에서는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안정하다. 흡열 반응의 에너지 그래프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왜? 열을 흡수하니까. 자,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는 무조건 뭐죠? 에너지 레벨이 낮으면 무조건 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안정하고요. 이놈이 불안정하죠. 따라서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훨씬 안정하다고.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안정하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돼요. 627번. 다음은 세 가지 반응이 나와 있고 일단은 발열, 흡열을 체크하라는 거죠. 봅시다. 가는 지금 연소 반응이잖아. 연소 반응. 연소 반응은 무조건 뭐죠? 발열 반응이에요. 뜨거워지는 거니까. 두 번째 나를 보면 중화 반응이네. 중화 반응. 당연히 중화열을 방출하죠. 무조건 발열이에요. 이건 쉽죠? 다가 중요한데 지금 다가 어떤 상황인 거야? 질산 암모늄 고체죠. 고체를 물에 탄 거지. 용해하는 거잖아. 용해. 그러면 녹는다는 거죠. 수용액이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고체가 물에 녹는 반응. 용해 반응이란 이야기야. 자, 고체가 물에 녹는 반응은 거의 90% 이상이 흡열 반응이죠. 몇 개를 제외하고 흡열 반응인 거예요.
흡열 반응인 거야. 외우셔야 됩니다. 소금이 물에 녹는 것도 흡열 반응, 설탕이 물에 녹는 것도 흡열 반응, 고체가 물에 녹는 용해는 거의 90% 이상이 흡열 반응. 예외는 몇 개 없어요. 대표적으로 CaOH2 고체 이게 예외죠. 물에 녹으면 이건 발열이야. 이런 걸 제외하고 나오지도 않을 거니까 이런 거는 다 흡열인 거야. 그래서 흡열이다. 고체가 용해되는 반응은 흡열이다. 이거 꼭 암기를 하세요. 자, 왜 그런지 간단히 설명하게 되면 이 물이 있겠죠. 물 분자가 막 움직이겠죠. 이렇게 선생님이 고체 입자를 넣어보자. 고체 입자가 다 붙어 있겠죠. 이렇게 자, 녹으면 입자들이 같이 움직이겠죠. 물에 끼어가지고 그러니까 입자가 붙어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려면 열을 흡수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흡열 반응이라고. 그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가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흡수한다. 틀렸죠. 방출해야 되는 거니까. 나는 지금 발열 반응이거든. 반응물의 에너지 합은 생성물의 에너지 합보다 크다. 맞죠? 발열 반응은 에너지가 이렇게 내려오는 반응이니까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크다가 맞다는 거죠. 자, 다는 흡열 반응이잖아. 그래서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위의 온도는 높아지는 게 아니죠. 낮아져야 된다. 틀린 거네. 따라서 니은 2번만 답이 돼요. 628번. 다음은 화학 반응과 열 출입이 관한 실험이고, 자, 보게 되면 일단 나무판 위에 물을 뿌린 다음에 이거를 넣었대요. 그냥 같이 반응했대요. 결론은 이거지. 삼각 플라스크를 들어올리면 나무판이 함께 올려졌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런 이야기지. 여기 물이 있는데 바닥에 물이 얼어서 붙어버렸다는 이야기 아니야? 물이 언다는 거는 이 반응이 무슨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라는 이야기지. 반응이 흡열이라고. 그래서 열을 흡수해서 주변의 온도가 내려가서 물이 언 거 아니겠냐는 거지.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잖아. 그거 찾으라는 이야기가 되죠. 문제를 보겠습니다. 옳지 않는 걸 찾는 거네. 1번. 삼각 플라스크 안에서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 맞고요. 2번. 삼각 플라스크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면 당연히 흡열 반응일 거니까 주위의 온도 내려가고요. 나무판에서 일어나는 물의 상태 변화. 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액체가 고체로 응고되는 거죠. 응고열은 방출합니다. 응고열 방출. 그래서 발열 맞죠. 그 다음에 바륨의 산화수는 감소한다. 이 반응은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용해 반응이죠. 물에 녹는 반응. 그쵸? 그래서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다. 자, 산화수가 변하지 않는 걸 확인하면 돼요. 자, 바륨은 플러스 2가 산화수인데 여기도 플러스 2잖아. 일단 변하지 않잖아. 어떤 원자도 산화수가 변하지 않아. 혹시 이놈을 모를까봐 정리해드리면 NH4NO3를 어떻게 산화수를 볼 거냐, 질소를 어떻게 볼 거냐면 쪼개보는 거야. NH4 플러스 이온과 NO3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놈의 질소의 산화수가 얼마가 돼야 돼? 마3이 돼야 되죠. 플러스 1 뜨려면 수소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자, 산소가 마2이기 때문에 이놈 얼마 나와야 돼? 플러스 5가 나와야 되겠네. 그죠? 그러면 여기도 질소가 플러스 5고요. 여기도 얼마야? 마3이기 때문에 어떤 원자도 산화수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산화하는 반응은 아니란 이야기야. 그래서 틀렸다. 5번. 질산, 암모늄, 산물이 모두 반응하면 얼마 생기냐? 개수를 맞춰봐라는 이야기지. 개수 맞춰볼게요. 원자수 맞추면 됩니다. 여기 1로 일단 맞춰져 있으니까 바륨이 1개면 여기도 1이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개수가 1, 2, 3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대충 맞추는 거예요. 여기 질소가 2개 있죠. 질소가 2개 있어. 여기도 2개 있거든.
1은 잡으면 안 되지. 왜냐면 1을 잡아버리면 여기 질소는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A를 2로 잡자고 그냥 잡는 거야. 그러면 반응 전에 질소의 개수가 총 몇 개야? 4개 있는 거거든. 반응 후도 4개 나와야 되지. 여기 두 개가 있으니 질소 개수가 2개 있으니까 여기 2개 있으면 되는 거네. D도 2가 되면 되죠. 그럼 질소 개수를 다 맞춘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맞춰볼까요? 수소 개수 한번 맞춰볼까? 수소 개수가 여기 2개 있죠. 여기 16개 있네. 18개가 있고 여기 8개 있죠. 총 몇 개야? 26개가 있는 거니? 여기 수소가 몇 개 있죠? 6개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몇 개 나와야 돼? 20개가 나와야 되네. 20개가. 그럼 C가 1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맞는지 확인하려면 산소 원자 수가 맞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산소 원자 수를 한번 세볼까? 여기 산소 원자 2개, 2가 붙어 있으니까 2개고, 여기는 8개죠. 더하기 8개, 총 10개네. 여기 산소가 몇 개지? 6개. 총 16개가 있는 거야, 반응 전에. 자, 반응 후에 여기 6개, 여기 10개, 16개 맞네. 다 맞죠? 그럼 문제 없는 거야. 개수는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럼 5번 보겠습니다. 질산 암모늄이 지금 얼마 반응한 거야? 이게 3몰. 이놈이 3몰 반응했다는 이야기죠. 암모니아, 이 암모니아잖아. 개수가 똑같단 말이지. 그럼 당연히 몇 몰 생겨야 돼? 3몰 생겨야 돼. 똑같이 생겨야 되겠네.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그 다음 6번. 이놈이 반응하는 것과 이놈 대신에 뭘 넣자고? 이놈과 이놈을 섞어. 염화칼슘과 물을 녹이면 이게 어렵네. 자, 고체잖아요. 물이죠. 자, 고체가 물에 녹는 용해 반응은 거의 90% 이상이 흡열 반응인데 이 칼슘이 들어있는 이놈 있죠. 이놈만 발열인 거야. 이게 어렵다고. 이거 어떻게 찾아, 친구들? 칼슘이 물에 녹은 발열이야. 일단은 염화칼슘이 물에 녹는 게 발열 반응이라고. 이거를 외우고 들어가야 되거든. 아마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 보고요. 이거 외워서 문제 푸는 거니까.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거 발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인 거지. 아주 특별한 경우. 교과서에 나와 있다면 외워야 되겠지만 없다면 나올 일이 전혀 없다. 그래서 틀린 거는 4번하고 6번입니다. 중요한 거는 고체가 물에 녹는 반응은 거의 다가 흡열입니다, 친구들. 발열은 너무 극히 일부밖에 없어. 이런 경우 일부밖에 없다고. 일부를 낼 수가 없다는 거야, 시험에. 돌지 않고서야 선생님이. 학교에서 언급하면 모르겠다, 그죠? 그래서 잘 확인하시라고요. 4번, 6번이 답이에요. B.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의 측정. 629번. 자, 다음은 두 가지 열량계가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림 보면 바로 해석할 수 있죠. 앞에 열량계는 우리가 통열량계라고 그러죠. 나는 되게 간단하잖아. 간단하기 때문에 간이 열량계라 그래요. 우리가 커피컵 열량계를 하기도 하죠. 커피컵에다가 바로 실험할 수 있다고 그래서 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화학원에서는.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이고요. 자, 간은 어떻게 측정하는 거냐면 이 통 안에 실을 넣고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되겠니? 갑자기 부피가 커져서 폭발하거나 부피가 갑자기 엄청 커지는 반응은 위험하니까 통 안에 가둬놓고 실험하는 거지, 안에. 연소 반응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은 통이 편하죠. 나 같은 경우는 녹이는 거, 용해 반응 같은 게 적절하겠죠. 그지? 부피 변화 별로 없는 것들. 뭐 그런 거 이야기하죠. 니은 간은 나보다 열 손실이 훨씬 적어 보이잖아. 통이 감싸고 있으니까.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디귿 연소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보다 나가 적합한 게 아니고 가가 적합한 거잖아. 그냥 잡아놓고 실험하면 되죠.
그래서 기읍과 니은이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630번. 그림은 염화 칼슘이 물에 용해될 때 출입하는 열량을 측정하는 실험 장치네요. 자, 우리가 열량을 재기 위해서는 공식이 좀 필요한데 다들 외우고 계시죠? Q는 CM 델타 T라고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뭐 시멘트, 시암타 외우는 방법 많잖아. 우리가 용액의 열량이거든. 그래서 이 비열은 용액의 비열이 돼야 돼요. 용액의 비열. 이 질량은 누구 질량이겠니? 용액의 질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놈은 당연히 온도 변화가 되겠다. 자, 우리가 문제 풀어봅시다. 염화칼슘 1몰을 물에 녹인단 말이야. 열량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가 아닌 걸 찾는 거지. 일단은 용질이 1몰 있으면 당연히 질량으로 환산해야 돼. 질량으로 환산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분자량이 필요한 거지. 화학식량. 이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물의 질량 필요하죠. 더해야 되잖아. 이 용액의 질량 구하려면 용질과 용매를 더해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 용액의 비열 당연히 필요하고요. 용액의 온도 변화 당연히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게 다 안 녹을 수 있는 거잖아. 녹은 놈을 가지고 질량을 재야 되죠. 용액의 질량. 그래서 용해된 이놈의 질량을 구하는 게 맞죠. 물의 분자량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3번이 틀린 표현이죠. 필요한 게 아니죠. 631번. 위 실험과 같이 열량을 측정할 때 실제 측정값이 이론값보다 작게 나왔다는 것은 열 손실이 발생했다는 거지. 열이 주위로 방출했다. 열 손실 때문이야. 열 손실. 완벽하게 단열이 안 될 거 아니겠니? 그래서 열 손실 때문에 오차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632번. 간이 열량계에 현재 온도가 20도래요. 물 96g을 넣고요. 질산 암모늄 고체를 4g을 넣어서 모두 녹였단다. 그죠? 온도가 내려갔대요. 용액의 온도가. 흡열 반응이라잖아. 그죠? 흡열 반응이죠. 그래서 이놈이 열을 흡수한 거야. 쪼개지면서. 누구한테? 물에서 흡수한 거지. 그래서 용액의 온도가 내려가는 거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계산 문제가 되죠. 기역, 열량계가 단열되지 않았다면 주위의 온도는 더 내려가겠죠. 내려가겠죠, 당연히. 주위에서 열을 흡수할 거니까. 맞는 표현이고. 니은, 방출한 열이 모두 용액에 흡수되었다고 가정하자면 말이 좀 이상하죠. 이게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방출한 열이 아니겠지. 흡수한 열로 나와야 되겠죠. 문제가 잘못됐네. 그치? 말이 좀 웃기죠. 흡수한 열이 모두 용액에 흡수되었다. 용액에 출입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계산할게요. 계산 문제니까 이게 오타 같아요. 지금 열량 구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열량 구하겠습니다. 자, 열량 Q는 C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잖아요. 자, 용액의 비열이 나와 있죠. 4.2 줄이네. 질량이 총 몇 g이냐면 물과 더해야 되죠. 용액의 질량인 거니까 100을 곱해주고요. 온도가 몇 도 변했습니까? 20도에서 16.5도가 변했으니까 3.5가 변한 겁니다. 이거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1470줄이 나오기 때문에 자, 킬로줄로 환산하면 공 3칸만 앞으로 가면 되겠네. 그래서 13.7킬로줄이 맞다는 이야기야. 맞는 표현. 이게 문제가 잘못 나왔죠. 오타 때문에. 그 다음에 디귿, 질산 암물이 이제 1몰이 녹아요. 물에 용해될 때 발생하는 열량, 이것도 틀렸죠. 발생이라는 건 방출한다는 뜻이잖아. 흡수하는 열량을 구하라는 이야기죠. 이것도 오타가 되는 거네. 문제가 좀 이상하죠. 자, 1몰이 몇 g인 거냐면 현재 화학식량이 80이기 때문에 1몰은 몇 g이야? 80g이란 이야기야.
자, 현재 우리가 계산한 거는 4g 기준이죠. 이게 얼마다? 4g 기준에 이만큼 나왔다는 이야기야. 맞죠? 그럼 80g 얼마겠냐고. 곱하기 20만 하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2, 4, 8, 2, 계산하면 29.4가 나와요. 29.4 kJ/몰이 나옵니다. 29.4. 그래서 맞는 표현. 따라서 기응, 니은, 디귿 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문제적 오류가 있어요. 633번. 다음은 과자를 태울 때, 과자를 연소시킬 때 방출한 열량을 구하는 실험이고요. 열량을 구하자는 거지. 자, 문제는 간단합니다. 현재 물을 잡아놓고요. 과자를 지금 태우는 거잖아. 조건이 있어요. 과자를 태울 때 열이 나올 거지. 그 열을 모두 물이 흡수한다는 가정.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야? 물이 받은 열량이 과자 열량과 똑같다는 이야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첫 번째 작업은 물이 받은 열량을 구해보자는 이야기야. 자, 물의 비열이 얼마냐면 일단 비열이 4.2고요. 4.2 곱하기, 자, 물의 부피가 100이 나와 있지만 밀도가 1이기 때문에 질량은 몇 g인 거야? 100g인 거야. 곱하기 온도가 몇 도 변했죠? 5도 변했죠. 5를 곱하면 되겠네. 이 계산 얼마 나오지? 420 곱하기 5가 되죠. 그래서 2100 나오나요? 2100줄이 나오죠. 그러니까 물이 흡수한 열량이 2100줄이란 이야기야. 그러면 과자를 얼마 태웠지? 과자를 지금 7g을 태운 거잖아. 그럼 7g 태울 때, 과자를 7g 태울 때 연소열이 2100이란 이야기거든. 자, 우리가 구하는 거는 과자 1g 기준인 거잖아. 그럼 과자 1g을 태우면 얼마 나온다는 이야기야? 7을 나누면 300줄의 에너지가 나온다는 이야기네. 근데 뭘 구하라는 이야기야? 킬로줄로 구하라는 얘기인 거니까 공 3칸을 앞으로 보내게 되면 0.3 킬로줄 퍼 g이 되죠. 이게 답이에요. 간단한 산수 문제입니다. 634번. 다음은 에탄올, 알코올을 태울 때 열량을 재보겠다. 앞이랑 똑같은 문제네요. 알코올을 태운 그 알코올을, 그 태운 열량을 물이 전부 다 흡수한다는 가정. 발생한 열이 모두 물이 흡수한다는 가정. 그러니까 물의 열량 변화로, 물이 받은 열량으로 알코올의 연소열을 구한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죠? 구합시다. 물이 받은 열량을 구해보자고요. 자, 물의 비열은 얼마로 나와 있니? 4로 나와 있죠. 4 곱하기 물의 질량이 지금 100g, 100 곱하기 온도 변화가 물을 보는 거예요. 물을 몇 도 변했죠? 6도 변했죠. 6을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2400줄의 에너지를 받았죠. 물이. 그러면 알코올의 연소열이 2400줄이라는 이야기잖아. 그지? 알코올이 지금 얼마를 넣은 거냐면, 알코올의 질량이 지금 얼마 변했냐면 37 빼기 14니까 23g 변했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야. 이 열량은 알코올 23g당 열량이라는 이야기지. 왜? 질량 변화가 23g인 거니까. 자, 알코올의 분자량이 46이기 때문에 23g은 몇 몰이라는 이야기야. 2분의 1몰을 태우게 되면 이만큼 나온다는 이야기지, 에너지가. 근데 문제는 뭐다?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 알코올을 1몰을 태울 때 에너지를 구하라는 거지. 2분의 1몰에 2400이 나오니까 당연히 1몰을 태우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는 이야기야. 두 배인 4800줄이 나오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죠. 635번. 표는 통열량계를 사용하여 아세트산이 연소할 때 열량을 측정한 실험이 나와 있죠. 자, 이게 약간 까다롭죠. 왜 까다롭냐면 통열량계 안에다가 여기서 실험을 하죠. 여기 물이 채워져 있는 거 아니야. 물이. 이 통은 강철로 되어 있단 말이야. 강철. 보통.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열이 발생하잖아. 방출할 거 아니야. 열 방출을 한단 말이야. 열 방출을. 그럼 문제는 뭐지? 물의 온도도 올라가지만 전체 통도 만만치 않게 열을 흡수하거든. 이 통의 온도도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물의 온도도 변화시키고 통의 온도도 변화시킨단 말이야. 그 두 개를 전부 다 환산하라는 이야기, 계산을 다 합치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제 좀 까다롭죠. 일단은 두 가지를 계산하셔야 돼. 첫 번째, 물이 흡수한 열량부터 계산하자고요. 자, 물은 지금 비열이 4죠. 4인데 단위를 잘 볼게요. 킬로줄 퍼 킬로그램인 거야. 그지? 그럼 물의 비열은 4인데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해야 돼. 물이 800g이니까 킬로그램이면 0.8로 곱해줘야 되고요. 온도가 몇 도 변했죠? 10도가 변한 거잖아. 곱하기 10을 하면 되겠네. 32kJ를 받은 거야, 물이 에너지를. 이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통도 열을 받았죠. 통 열량계 자체를 말하는 거야. 자, 우리가 시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하는데 우리가 이 값을 모르기 때문에 뭘 준 거야? 열용량을 준 거야. 비열 곱하기 질량 이 값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열용량이라고 부른다고. 따라서 이 값이 얼마나 나와 있냐면 지금 1로 나와 있죠. 곱하기 온도가 똑같이 변하죠. 온도는 물과 똑같을 거니까 통이 10을 곱해서 10kJ를 누가 받은가? 통이 열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전체 에너지가 얼마란 이야기야? 42kJ를 누가 에너지를 발생시킨 거야? 아세트산이 태울 때 이만큼 나왔다는 얘기가 되죠. 몇 그램 태울 때? 3g 태웠을 때. 다 해석했습니다. 문제 풀게요. 죄송합니다. 기역 아세트산을 태울 때 당연히 발열이고요. 태울 때 연소 반응에 의해 물이 흡수한 열량 구했죠. 얼마라고? 32kJ 맞는 표현이야. 디귿이 중요하죠. 아세트산 1몰이 태워질 때. 자, 1몰이 몇 g이야? 분자량이 60이잖아. 1몰이면 60g인 거예요. 우리가 계산한 거는 3g 때 42가 나온다는 이야기 아니야? 3g 태웠을 때 42가 나온 거니까 60g 태우면 몇 배 해야 돼? 당연히 20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는 42 곱하기 20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840이 맞겠네. 이게 맞는 표현이라고. 두 개 다 계산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고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돼요. 636번 표는 그림과 같은 열량계, 통열량계죠. 시료의 종류와 질량을 각각 달리하여 넣고 완전히 태웠답니다. 자, 물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조건은 X가 연소할 때 방출하는 열량은 20kg이다. 20kJ/g인 거지. 자,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자, 우리가 통열량계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원래는 여기 물의 질량이 나와 있으면 물의 열량, 물이 흡수한 열량에다가 더하기 통이 흡수한 열량을 더해줘야 되는 거잖아. 맞죠? 더해준 게 맞죠? 근데 뭐가 안 나와 있죠? 물의 질량이 안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죠? 이 전체 통을 그냥 세트로 본다는 이야기지. 그냥 전체 통열량계 안에 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야. 자, 비열도 안 나와 있죠? 그럼 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인데 이 두 개의 값이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 맞죠? 그럼 통으로 이놈이 뭐다? 열용량이지. 열용량이 일정하다는 이야기야. 이 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곱한 값이 일정한 거야. 이걸 통열량계의 열용량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 값이 일정하다고. 그죠? 이 값을 라지 C로 보겠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통열량계라는 거는 식이 이렇게 라지 C 열용량이야 곱하기 온도 변화로 보면 되겠다는 이야기야. 자, 실험 1번 보게 되면 시료를 1g 태웠거든. 온도가 4도 변했죠. 그치? 그럴 때 열량이 20kJ 계산되어 있잖아 지금. 그러면 에너지가 20kJ인데 열량계의 연용량을 모르겠단 말이야 이 값을. 온도가 몇 도 변했지? 4도 변한 거잖아 4. 됐죠? 그래서 이 통열량계의 연용량은 바로 5라고 구할 수 있는 거지. 이거 구하라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과 전체 값이 합쳐져 있는 거야 그냥. 물론 물의 질량이 나와 있고 물의 비열이 나와 있으면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을 땐 통으로 보면 된다는 이야기야. 이거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맞죠? 연용량이 5라고 구했으니까. 그러면 2번을 구해보자고. 2번 이제 Y의 열량 구하라는 이야기 아니야. 연용량이 5라고 구했으니까 온도가 10도 변했죠. 곱하기 10 해서 50이 되겠죠. 그래서 50이 맞는 표현이고요. 자, 두 개를 섞었어. 그치? 이거 X겠네, 이거는. X. 그럼 X가 20이죠. 열량이 X가 20이 나오고 Y가 50이 나오잖아. 섞어서 태우면. 총 70의 열량이 나오고요. 열량계의 연용량 C 값은 5가 되니까 온도가 몇 도 변하겠니? 이게 온도 변화잖아. 델타 T. 그렇지? 온도는 당연히 14도 C가 변하겠네요. 그래서 T는 틀렸네. 14가 떠야 돼. 그래서 기역과 니은만 답이 됩니다.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637번. 다음은 세 가지 물질의 화학식이 나와 있고요. 자, 산화수를 구해내라는 거잖아요. 구해봅시다. 일단은 여기부터 구해볼게요. 자, 저기를 구하려면 쪼개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고 하면 NH4 플러스랑 NO3를 쪼개놓고 산화수를 봐야 된다는 거지. 이놈은 얼마지? 마이너스 3이죠? 이놈은 얼마죠? 플러스 5라고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기역은 마3, 니은은 플러스 5. 그 다음에 KO2죠. K는 무조건 플러스 1밖에 안 되죠. 산소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 돼야 돼. 자, 산화수는 분수가 나와도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충분히 가능한 거야. 산화수는 분수로 나와도 아무 상관없다. 예를 들면 Fe3O4라는 물질이 있죠. 이것도 산화철인데 자철석인데 마찬가지죠. 산소가 이놈이 마2를 가져갈 거니까 철은 어떻게밖에 될 수 없는 거야. 플러스 3분의 8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렇게 분수도 가능하다고. 아마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걸 봐야 되죠. 이놈은 구조를 그려봐야지 알 수 있는 거지. 구조를 그려봅시다. 탄소 3개가 이렇게 있고요. 왼쪽 탄소는 수소가 2개 붙어 있는 거니까 2개를 그려서 붙여주시면 되고요. 가운데 탄소는 수소가 1개 붙어 있으니까 1개를 그리시면 되고, 마지막은 3개 붙어 있잖아. 3개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고. 그 다음 결합선을 맞춰야 되잖아. 그럼 결합이 여기 1개 나오고 여기 2개 나오면 되겠네. 이렇게 구조를 그리시면 된다고요. 자, 산화수를 예측합시다. 탄소가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전자가 이렇게 쏠릴 거 아니야. 2개가 쏠리네. 그래서 앞에 탄소의 산화수는 마2가 되고요. 두 번째 탄소는 수소에서 전자가 하나만 쏠리잖아. 두 번째 탄소는 마1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3개가 쏠릴 거니까 마3이 되는 거네. 따라서 첫 번째가 마2, 두 번째가 마1, 세 번째가 마3이 되는 것이야. 다 풀었죠? 문제 보겠습니다. 기읍과 비읍 중에서 양의 값을 갖는 거는 하나밖에 없죠, 이거. 그래서 틀렸다. 한 가지 나와야 되고요. 전부 다 곱하랍니다. 곱하면 3, 5, 15, 2, 45. 45 맞죠? 마 45. 디귿.
기읍과 비읍 중에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차는 가장 큰 게 플러스 5잖아. 플러스 5고요. 가장 작은 게 마삼이네. 마삼. 차이는 8이죠. 6이 아니고 8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틀렸네. 따라서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638번. 다음은 구리와 질산의 산화 한원 반응식이 나와 있고, 구리와 질산의 그 다음에 그림은 반응하는 몰수가 나와 있고, 자, 우리가 X를 찾아야 되는데 X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른쪽에 질소산화물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첫 번째 개수 맞추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는데 뭘 볼 거냐면 여기가 만난 지점이잖아. 구리가 3몰, 구리 이온이 3몰 반응했을 때, 이 구리 이온이 3몰 나올 때, 3몰이 나올 때 질산 이온이 2몰 반응한 거잖아. 2몰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건 2잖아. 이 C의 개수가 3인 거를 바로 알 수 있는 거야. 이 식으로, 이 그래프로. 그럼 당연히 A도 3이겠죠. 왜? 구리와 원자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초기 세팅이고, 그 다음에 산화수 변화를 보게 되면 이 구리 산화수 0이죠. 이 구리는 플러스인 거야. 그러니까 산화수가 얼마 증가한 거야? 플러스 이만큼 증가한 건데 원자 한 개당 전자가 2개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잖아. 근데 원자가 3개가 반응한 거니까 총 전자는 몇 개 빠져나간 거야? 6개가 빠져나갔지. 전체는 플러스 6이 증가한 거라고. 전체 증가량이. 그러니까 전자가 6개 이동했다는 이야기가 되지. 그러면 이 질소에서도 똑같이 전자가 6개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놈의 질소의 산화수가 얼마죠? 플러스 5가 되죠. 그치? 개수가 2가 되고. 그럼 조건은 뭐다? X가 질소 산화물인 거야. 질소 산화물은 NO거나 NO2거나 또는 뭐 N2O4 이쯤 될 거 아니겠니? 이거 하나하나 따져보자는 이야기 아니야? 먼저 NO부터 따져보자고. 만약에 X가 NO라면 질소 원자가 2개니까 개수가 2가 될 거고, 이렇게. 이 질소의 산화수가 얼마지? 플러스 2잖아. 플러스 2. 그러면 원자 한 개당 플러스 5에서 플러스 2만큼 마 3이 감소한 거죠. 근데 개수가 2가 붙었으면 총 6개, 마 6이 맞는 거잖아. 왜냐면 전체 전자가 6개 움직여야 되는데 깔끔하게 떨어지지. 한 개당 마 3이 감소했으니까 원자가 2개가 움직인다는 이야기야. 2개 움직이면 마 6, 전자 6개 얻은 거잖아. 그러니까 NO가 맞다는 이야기야. 이건 아니란 이야기지. NO가 맞다는 이야기야. 틀린 표현이야. 그래서 이렇게 찾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나머지 개수를 맞춰보는 거지. 그러면 여기 산소 원자가 몇 개죠? 6개잖아. 왼쪽 6개니까 여기 6개 나오려면 E가 6이 되고요. 자, 6이 돼버리면 수소가 12개가 되니까 여기가 12가 되면 되지 않겠냐는 거야. 이러면 다 맞지 않나? 그죠? 산소 원자를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6이 아니야. 여기 산소가 있는 걸 깜빡했네. 6개인데 여기 2개 있으니까, 그지? 여기 4가 돼야 되네, 이렇게. 수소가 8개가 되니까 여기 8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여기 8, 이렇게 8 돼야 되겠네. 이게 맞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A가 3이고, B가 8, C가 뭐지? C도 3이네. D가 2, E가 4. 14 빼기, 아니야. 14 빼기 맞죠? 14 빼기 2가 12 빼기 4, 8 나와야지. 8, 그죠? 일단 틀린 거 맞죠? 산수가 뭐 8이 나와야 되니까 틀린 거 맞고, 이거 산수니까 그러니까 디귿만 답이 된다는 이야기네. 자, 환원제 0.6몰이니까 환원제가 산화되는 놈 찾으라는 이야기잖아.
누가 산화돼? 구리가 산화되죠. 그러면 환원제 구리가 0.6몰이 반응한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이놈이 0.6몰 반응하죠. 그럴 때 생성된 X가 이거지. 개수가 2거든. 3대 2잖아, 3대 2. 그럼 당연히 3대 2니까 0.4가 생기게 맞죠. 개수비가 몰수비니까.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디귿만 답이 되죠. 답은 2번입니다. 639번. 뭐 가와 나는 수용액 100ml 다 나와. 그림에 잘 나와 있죠. 자, 이온들의 몰 농도가 나와 있고 뭐 계산하라 문제 같은데 일단 밑에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는데 개수부터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봅시다. 철이 지금 산화수가 플러스 2거든. 여기 플러스 3인 거야. 산화수가 플러스 1만큼 증가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망가니즈 산화수가 얼마냐면 이놈이 플러스 7이에요. 이놈 플러스 2잖아. 얼마 감소한 거야? 이놈이 마이너스 5만큼 감소한 거지. 그럼 전자수를 맞추려면 당연히 철은 5개가 움직여야 되네. 이렇게 5. 그럼 이건 1이 되겠죠. 1개. 나머지 맞추면 되겠네. 산소가 여기 4개 있거든. 4개. 여기 1개 있으니까 4를 곱하면 되고 수소가 8개 됐으니까 여기 8을 정리하면 되겠죠. 그지? 그럼 일단은 개수는 다 맞췄죠. 그러면 A가 5, B가 1, C가 8, D가 5, E가 1, F가 4. 맞는지 확인하자. 18, 18, 24가 맞네요. 이렇게, 그죠? 산수니까. 자, 그 다음 몰수를 비교하려면 개수비를 가지고 세팅해야 되니까 일단 다시 한번 식을 써볼게. 복잡하니까. Fe 2 플러스 Mn O4 마이너스 더하기 8H 플러스가 반응해서 5Fe 3 플러스 그 다음에 Mn 2 플러스 더하기 4H2가 전체 반응식이거든. 자, 그럼 다 반응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계산을 하자고.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몰수 B가 개수비니까 몰수로 환산해야 돼. 첫 번째 반응에서 철의 몰 농도가 나와 있으면 철이온의 몰수 구할 수 있죠. 몰 농도 곱하기 부피니까 0.2 곱하기 0.1을 해서 철의 몰수가 0.0이죠. 그래서 이 철이온의 몰수가 0.02몰. 이건 몰수야. 자, 수소이온 마찬가지로 똑같이 0.2 곱하기 0.1일 거니까 이놈도 얼마라고? 0.02몰이 있는 거죠. 여기다가 과망가니산 이온이 몰 농도가 0.02몰인데 부피가 또 100이잖아. 그럼 이놈은 0.02 곱하기 0.1이니까 0.00이죠. 이놈은 0.002몰이 있다는 이야기야. 자, 반응을 해야 되겠죠. 반응합시다. 이놈이 한계 반응물이죠. 다 빠질 거 아니야. 이놈이 마이너스 0.002가 빠질 거고요. 이게 없죠. 마지막에는. 자, 1대 8이죠. 개수가 1대 8이니까 이놈은 0.016이 빠지겠죠. 다시. 이놈은 0.016이 빠질 거 아니야. 그 남아있는 거는 0.004몰이 남아있겠네. 이렇게. 됐죠? 뭘 구하는 거지? 마지막 최종에서 남아있는 수소 양은 구했죠. 0.03몰. 그 다음에 이거 구해봅시다. 자, 이놈과 개수가 똑같잖아. 그럼 빠진 만큼 생기겠네. 이놈은 0.002몰 생기겠죠. 0.002몰이야. 몰수 구한 거야. 따라서 수소 이온의 몰수는 망가니즈 망가니즈 이온 2 플러스의 몇 배죠? 4배가 아니죠. 2배가 돼야 되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놈도 구해야 되네.
그럼 반응이 1대5잖아. 1대5. 1대5니까 한 5배 생기는 거 맞지? 그래서 이놈 얼마 생겨야 돼? 0.01이 생겨야 돼. 그래서 0.01이 되겠네. 몰수가. 근데 몰 농도 구해야 되는 거잖아.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인데 부피가 200이거든. 그래서 0.2분의 0.01이 되는 거예요. 이게 0.05몰 농도가 되죠. 그래서 틀렸다. 산수 문제가 됩니다. 양로 문제라고 하죠. 너무 식이 좀 거시기하네.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밖에 없네요.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640번 알루미늄 금속 13.5g을 2몰 농도 염산에다가 반응했대요. 300ml에. 이것도 이제 몰수 맞추라는 이야기죠. 양론이죠. 첫 번째 작업은 반응식을 써보는 거. 알루미늄 금속과 염산이 반응하면 일단 무조건 수소 기체가 발생할 거고 나머지가 AlCl3가 생기죠. 이거 중요하죠. 알루미늄은 3 플러스 이온인 거니까. 그 다음에 개수를 맞추는 작업을 하자고요. 자, 수소가 2개니까 2를 곱하면 되고 수소 2개 됐죠. 염소가 2개 됐잖아요. 이게 3개 있네, 3개. 그러면 2분의 3을 곱하면 되는데, 그죠? 그럼 알루미늄이 달라지잖아. 이렇게 구하면 안 되겠네. 다시. 세팅을 잘못했죠. 염소로 맞춰야 되겠네, 처음에. 그게 맞네. 염소가 여기 3개 있잖아. 여기 3을 맞추는 게 맞죠. 그럼 수소가 3개 있는데 2개 있는 거니까 여기 2분의 3을 쓰는 게 맞겠네. 그지? 그럼 알루미늄 개수가 맞아지는 거니까. 그럼 이제 분수가 불편하니까 양쪽에 1을 곱하면 되죠. 최종적으로 다시 써야 되겠다. 2 이렇게 되죠. 플러스 6HCl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3H2가 되고 더하기 2AlCl3 이렇게 되겠죠. 이게 최종 반응식이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 자, 염산의 몰 농도와 부피가 나와 있으니 뭘 구하자? 몰수를 구하자고. 2 곱하기 0.3을 해서 0.6몰이 있는 거죠. 0.6몰. 따라서 이놈이 0.6몰이 현재 세팅이 돼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알루미늄은 13.5g 있는데 원자량이 27이거든. 27분의 13.5가 몰수잖아. 그래서 2분의 1몰이잖아. 2분의 1몰. 그러니까 0.5몰이 촉이 있는 거예요. 자, 반응을 시키자고 이렇게. 자, 2대6, 1대3으로 반응해야 되니까 이놈이 전부 다 빠지겠죠. 그쵸? 앞에는 당연히 1대3이면 0.2가 빠지겠네. 그래서 알루미늄은 0.3이 남아있겠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소는 지금 2대3으로 반응하니까 0.6몰 빠졌잖아. 그럼 수소는 0.3몰이 생겨야죠. 0.3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기억, 반응 후 발생한 기체가 수소니까 0.3이 맞네.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알루미늄은 산화수가 0에서 플러스 3으로 증가했으니까 산화된 거잖아. 산화된 거니까 환원제가 되겠네. 틀렸다. 자, 반응 후에 알루미늄이 지금 얼마 남아있어? 0.3몰 남아있잖아. 질량으로 환산하려면 당연히 원자량 27을 곱하면 되죠. 37, 21, 36, 8.1g이 남는 게 맞네요. 이게 질량인 거니까 이게 계산하면 8.1이 나온다는 이야기네. 따라서 기읍과 디귿만 답이 됩니다.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641번. 다음은 그림과 같이 A 플러스와 B 3 플러스가 들어있는 용액에 금속판 C를 넣었을 때 전체 이온수 변화 그래프와 수용액의 밀도 변화 그래프가 일단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금속 이온의 산화수는 플러스 3 이하로 나와 있죠.
그럼 센스가 좀 필요할 게 뭐냐면 이온수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무엇을 예측할 수 있냐면 금속 C가 이온되면 C2 플러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야지만이 두 개 가능하거든. 감소하고 증가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해보자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첫 번째 A 플러스가 먼저 뽑아져야지 이온수가 감소한다고. 왜 그런지 볼게. 금속은 2 플러스 되는 거거든 C는. 그럼 C가 녹아서 C2 플러스가 한 개 나오게 되면 전하량 맞추려면 당연히 전자 두 개가 빠진 거니까 A 플러스는 두 놈이 들어가 사라져야 되는 거야. 금속으로 A 금속으로 바뀌는 거니까 석출된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이온이 한 개 나오면 두 개가 사라지니까 이온수가 감소하는 거잖아. 감소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예측하는 거니까. 이온수가 감소하려면 그지 전하량이 작은 놈이 먼저 석출이 돼야 돼. A 플러스가 먼저 달라붙어야 돼. 그지? 그 다음에 A가 다 없어졌어 이제. 여기 다 없어진 거지. A가 지금 용액에 다 빠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증가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이제 B가 3 플러스거든. 그러면 C가 녹아서 C2 플러스가 이게 두 개가 나올 때, 세 개가 나올 때 B3 플러스는 두 개가 사라지는 거거든. 전하량 맞추려면. 그럼 이온수가 증가하는 게 맞죠. B가 두 개가 사라지고 C가 세 개 나오는 거니까. 그럼 증가한 건 맞잖아. 따라서 무조건 C는 2 플러스 이온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먼저 없어지는 건 A고 나중에 없어지는 건 C란 이야기야. 그거 이해하시라고. 이거 예측하는 문제니까 이해하시겠나요? 무조건 C가 2 플러스 이온 돼야 되고 먼저 A 플러스가 사라져야지만이 용액 속의 이온수가 이게 감소한다는 이야기고 A가 다 빠진 다음에 B3 플러스가 없어지는 거지. B3 플러스가 두 개 없어지면 C는 2 플러스가 3개 나올 거니까 이온수가 증가하는 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치? 그럼 우리가 뭘 예측할 수 있냐면 반응성을 예측할 수가 있죠. 일단은 C가 무조건 이온으로 나오니까 금속의 반응성은 플러스 이온이 잘 되는 게 반응이 크다고 하는 거니까 반응성이 크다고 하는 거잖아. 그럼 C가 최종적으로 이온으로 다 되는 거니까 C가 제일 큰 거야. 그 다음에 A가 가장 먼저 빠졌잖아. A가 가장 먼저 금속으로 들어갔다는 거는 A가 반응성이 제일 작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가운데 B 이렇게 되죠. 이게 반응성이야.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가 돼야 돼. 이 순서가 반응성의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틀렸지. 얘는 바로 자 원자량을 보자고요. 자 현재 T1까지 누가 튀어나와? C2 플러스가 나오고 뭐가 없어지는 거야? A 플러스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A가 사라지고 C가 나오거든. 근데 밀도가 증가한다. C가 A보다 무겁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원자량을 계산하게 되면 C가 A보다 무거운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에는 또 C가 나오는데 뭐가 없어지는 거야? B가 없어지는 거죠. 두 번째 구간은 B가 없어지고 C가 나오는데 밀도가 작아지는 거야. 가볍다는 이야기죠. C가 B보다 가볍다는 이야기야. C가 B보다 가볍다고. 그래서 B가 제일 무겁다는 이야기죠. 원자량은. 그래서 D가 맞는 표현이야. D가 산화수는 이미 다 구했죠. 산화수는 A가 플러스 1이고요. C가 플러스 2라고 우리가 한 거고 그렇게 해야지 이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B는 플러스 3이잖아. 그래서 D는 당연히 맞는 말이야. 따라서 기읍과 D급만 답이 되죠.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642번. 다음은 나프탈렌을 태운다고요. 자, 물이 채워진 통열량계에 열량을 9를 공급했대. 9kJ를. 그랬더니 온도가 5도 높아졌답니다. 자, 조건을 보게 되면 통열량계의 연용량은 물을 포함한다고 돼 있지. 식을 써보게 되면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로 계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 비열 곱하기 질량을 통으로 곱한 값이 뭐라고? 열용량이라고. 그치? 이걸 구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열량 Q라는 거는 대문자 C 통의 연료량, 통 열량계 연료량이 되는 곱하기 온도 변화 이 식을 이용하라는 이야기네. 자, 에너지를 9kJ 열량, 이게 9를 넣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구해야 되잖아. 온도가 몇 도 변했다고? 5도가 높아진 거야, 변한 거잖아. 그래서 통 열량계 연료량 얼마 나오는 거야? 1.8 나와. 단위가 킬로줄 퍼 도시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다 킬로줄인 거니까. 그럼 이제 뭐 한 거야? 가의 열량계에 나프탈렌을 12.8g을 넣었다잖아요. 자, 나프탈렌은 지금 128이 분자량인 거야. 몇 몰 넣은 거야? 128분의 12.8인 거니까 0.1몰을 넣어서 태웠단 이야기지. 그랬더니 온도가 30도가 높아졌대요. 열량 구해볼까? 열량 구하는 거니까 열량 구할게요. 열량은 통 열량 연료량이 1.8이잖아. 1.8에다가 온도가 몇 도 올라갔대? 30도 올라갔대. 곱하기 3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4kJ이죠. 열량이. 누구? 나프탈렌 0.1몰. 이놈의 열량은 나프탈렌 0.1몰에 이만큼 나왔다는 이야기야. 근데 우리가 구할 건 뭐지? 1몰 태울 때 열량 구하는 거니까 0.1몰에 54kJ 나왔다는 거니까 1몰에는 얼마 나와야 돼? 540kJ의 에너지가 발생해야 돼. 문제가 오타가 있죠. 이 열량은 킬로줄로 계산해야지 540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오타가 있는 거야. 줄로 계산하면 공 3개 더 붙여야 되죠. 그래서 답은 5번 체크하시고 이게 오타다. 킬로줄로 계산이 되는 거니까 지금 잘못된 게 없거든 지금. 그래서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643번 그림은 20도씨의 물 100g에 들어있는 간이 열량계를 나타낸 것인데 이 열량계 속에 용질 A와 B를 모두 녹인대요. 그래서 용해열을 재겠다는 이야기네. 조건은 화학식량이 A가 B보다 크다고 나와 있어요. 해석합시다. 그러면 가를 A를 녹인 거 보기 몰수로 녹였죠. 일단은 A를 2몰 녹인 거예요. 저 온도가 내려갔다는 이야기거든. 온도가 내려갔다 이거는 흡열 반응이라는 이야기고 나는 온도가 올라갔죠. 올라갔으니까 이건 발열 반응이라는 이야기야. 자, 문제 풀겠습니다. 기억. A가 용해되는 반응은 흡열이 맞고요. B가 용해되는 반응은 발열이잖아. 발열이면 에너지 그래프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내려와야 되죠. 열을 방출하잖아. 열 방출. 에너지 그래프야. 그러면 반응물의 에너지 합이 생성물보다 큰 게 맞죠? 이것도 맞는 표현이네. 우리가 디귿을 푸는 게 관건이네. 20도씨의 물에 1g을 녹였을 때 온도 변화가 누가 큰지를 예측하자는 이야기네.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현재 간은 A를 녹인 거죠. 2몰 녹인 거야. 그러면 A 녹이는 열량은 어찌고 하는 거지? 비열 C 곱하기 질량, 용액 질량인 거니까 물이 100g 들어있고 더하기 용질 A의 화학식을 MA, 화학식량을 MA라 그러면 2몰 녹인 거니까 2 곱하기 MA가 질량 값이 되지. 온도가 4도 변한 거네. 이렇게 이게 현재 A를 녹인 상황인 거고 B를 녹이게 되면 비열은 똑같다고 나와 있고요. 곱하기 물 100g에다가 더하기 똑같이 2몰인 거잖아. 이거 이놈의 화학식량을 MB라고 했을 때 MB 곱하기 똑같이 4도가 움직인 거잖아. 온도가 이렇게 되는 식이죠.
자, 이제 봐봐요. MA가 MB보다 큰 거야. 그렇다는 거는 이놈의 질량이 이놈보다 크다는 거지. 같은 물의 양에 A가 더 많이 녹인 거지. 질량을 더 많이 녹였는데 온도가 똑같이 변했다는 이야기야, 지금. 이해하시겠지? 그러니까 A를 질량을 더 많이 녹였는데 온도가 똑같이 변했다는 거는 이놈의 질량이 똑같잖아, 지금. 1g. 이놈을 똑같이 1g을 녹이게 되면 당연히 이놈은 온도가 적게 변하겠지. 질량을 많이 넣었을 때 똑같다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같은 질량을 넣게 되면 A의 온도 변화가 적어진다는 거야. 그럼 B의 온도 변화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온도 변화는 누가 더 커야 돼? A가 아니고 B가 더 커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지. 그래서 지금 틀렸으니까 답은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화학이 다 끝났네요. 다들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